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부터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교원 노조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문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늘봄학교 졸속 추진 비판한다.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되물으며 늘봄학교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에 온 강원도 교육감과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교사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연하죠.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학부모는 늘봄학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될 경우 원래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늘봄학교라는 제도가 선생님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제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정규 수업의 질 저하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늘봄학교 준비는 다 됐을까? 여전히 미완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84명이 필요한데 80명만 채용됐습니다. 별도의 늘봄 교실이 없어 1학년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미 깨지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분석입니다. 늘봄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해야 될 강사 채용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들을 기존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강원도 교육감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조만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이제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다 매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늘봄 교실을 신청한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전체의 60%에 가까운 3,900여 명. 우려를 씻고 늘봄 학교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실증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MBC는 지난해 11월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시험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의료 대란 속에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부정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한림대학교에서 부정행위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9명이 기생충학 시험장에 답안 쪽지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학생 지도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쪽지에다가 옮겨줬고 그걸 베껴 적은 거니까 시간을 써서 준비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규호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의대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해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학생들이 받은 시험 계획서에는 기생충학 시험을 포함한 실습 시험이 성적의 30%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는 학명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반영도 안 하고 시험 기생충 위험이라고 고생한 아이들 바쁜데 아이들만 결국 헛고생한 거거든요.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선언한 의대생들이 시험 부정행위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림대는 이번 부정행위가 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생충학 학명시험은 원래부터 정식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로 인지해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었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이번 의대 부정행위 사건을 통합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이어 학생들의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 처리 개시에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90명 중에서 92.8%인 362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복귀자는 15명에 그쳤습니다.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병원 응급실 개방 13일 동안 춘천병원 4명, 홍천병원 3명, 강릉병원 4명 등 110명의 민간인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강원대는 의대 정원을 91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온 글에는 강원대 총장에게 어제 마감인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대는 현재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고 91명 늘리는 의대 증원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월 110만 원에 묶여있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강릉시 의회만 이보다 낮은 13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내용이 담긴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월 110만 원에 묶여있던 의정활동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의회마다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의회는 일제히 최대 폭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강릉시의회만 월 135만 원으로 인상 폭을 낮췄습니다.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과반수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릉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52.2%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는 3.1%만 150에서 146만 원으로 답했을 뿐 16.5%가 145에서 141만 원, 24.1%는 140에서 136만 원이라고 답한 반면 절반이 넘는 56.3%는 인상 최하폭인 135에서 130만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충분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만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게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서민 활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를 제정했거나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군의회는 강릉을 비롯한 춘천, 삼척, 고성, 정선과 평창, 인제, 양구, 영월의 9곳이고 다른 시군의회들도 이달 안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는 원주옷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열린 한국57 공예대전. 대회를 주관해온 57 문화진흥회가 내홍으로 분열되면서 올해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작년 3월 원주시가 게시한 22회 한국57 공예대전 주관단체 모집 공고입니다. 5월부터 본격 추진돼 9월이면 공모전 본 심사, 10월부터는 원주와 서울에서 수상작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9월 열렸던 57 공예대전이지만 올해는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주시가 통상 공예대전 주관사 조건으로 3년 이상 5.7 공예 사업이나 예술 행사 실적을 요구해 왔는데 기존 진흥회는 형식적 자격만 갖췄고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인 이형만 선생 일가가 따로 만든 원주 온문화보존회는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 됩니다. 이 같은 자격 기준 미달 논란은 10년 넘게 5.7 공예대전을 주관해온 원주 5.7 문화진흥회가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면서 촉발됐습니다. 2022년 5.7 문화진흥회 총회에서 나전장 일가가 무리하게 가족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후 법인 운영이 나전장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과 공헌을 많이 한 나전장 일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충돌했고 이후 나전장 일가를 중심으로 온문화보존회라는 단체가 별도로 설립됐습니다. 너무 가족 병영이 되다 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그 가족 구성원이 아니면 배제가 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전장 측은 법규나 정관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가족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원주 옷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5.7 공예대전은 국무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됐고 참가자 부족과 작품의 질적 저하를 겪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주관단체 감사 보고서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주관단체와 운영위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밟겠다며 중단 없이 5.7 공예대전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4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브를 제외한 강원 6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원주갑은 원창묵, 박정하, 원주을 송기현, 김한섭, 강릉 김중남, 권성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허피롱, 유상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한호연, 이철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김도균, 이양수의 맞대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과 8일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노용호, 김혜란,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한기호, 이민찬, 허인구의 경선을 실시해 9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유정배, 정선의 경선을 실시해 12일 밤 늦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철도 7개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건의안에는 영서와 영동을 순환하는 원주, 춘천, 철원 내륙 종단철도, 강원 북부까지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경원선 연천 철원 전철화, 춘천 속초선과 강릉 제진선을 잇는 고성의 연결선 신설, 화물 수송을 위한 춘천 속초 복선 전철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7개 일반 철도 총 사업비는 12조 5천억 원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100% 국비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강원도 내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송 시간은 5년 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10만 명당 23.2명이었던 강원도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은 2021년 22.4명보다 0.8명 떨어졌지만 전국의 발생률보다 6.7명 많아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6년 32분이던 강원도 중증 외상 이송 소요 시간은 2021년 전국 평균보다 8분 많은 42분으로 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돼 있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1월 달 강원도 대형 수매점 판매와 건설 수주 등 주요 지표가 1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화장품과 의복,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대형 수매점 판매는 15.3%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발전과 송전 등의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249.8%나 늘었지만 신규 주택과 공장, 창고를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 81.4%나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53.2%가 급감했습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횡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춘천의 경우 음식물과 하수 찌꺼기, 분유를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하루 12,800톤 만들고 이 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내년쯤 하수 처리장이 이전하는 칠천동에 바이오가스와 시설과 수소 저장소를 만들어 춘천 지역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에 위치한 국가지정보물 창절서원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방문객은 문화 해설을 통해 창절사의 유래, 유교, 기본 예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절사는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육신과 생육신 10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시가 3월부터 동해페이 인센티브를 8%로 늘려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이달부터 8%로 높이고 매달 최대 4만 원의 캐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월 100만 원으로 인상했던 탄탄페이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월 50만 원, 인센티브 지급률은 10%로 조정했습니다. 정성군도 특별 할인 기간을 끝내고 와와페이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 연간 600만 원에 인센티브 지급률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는 지난해 9월 동해시 12월 횡성군에 이어 지난달에는 화천군의 마이크로 캠퍼스를 구축했습니다. 한림 마이크로 캠퍼스는 지역사회 위기 유형별 맞춤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 기지로 한림대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한림대는 도내 6곳 지역에 마이크로 캠퍼스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우의 도시 횡성군이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 같은 폐자원으로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와 시설 사업지로 횡성군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비 33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